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첫째 되고 나면 금융실명제 없어지죠? 네. 금융실명제 이게 우리 경제 망치는 주범이야. 이거 하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영삼이라는 분이 하셨는데 그야말로 우리 하늘의 천존시대, 이 천존시대, 이 지존시대, 인존시대를 망가뜨려 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0,3이니까 곱하기 3 하냐? 아니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돼서 안 돼서? 훼손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금융실명제 이거 없애야 돼.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부동산 실명제. 이런 거 없어져야 되겠죠? 이런 거 없어져야 돼. 상속세 폐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재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재벌 기업 삼성그룹을 한국 사람이 지켜야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어가지고 세금을 우리가 받죠? 그런데 삼성그룹의 이재용 씨가 주식을 아버지한테 상속세를 60, 70% 떼버리고 받으면 미국 회사가 삼성그룹의 주인이 돼. 맞죠? 지금 주식이 약간 차이가 나.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호 지분을 보태도 삼성이 우리나라에 본사를 두기가 위험해.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상속세를 70%싹 뺏어버리면 어떤 식이 되냐? 미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삼성그룹 본사를 가져가 버려요. 그럼 우리나라는 삼성그룹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세금 나오나? 미국 본사에서 미국에 가져가 버려요.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재벌 회장을 구속시키면 되나 안 되나? 어차피 재벌 회장은 국민들과 우리 같이 가는 기업이야. 그런데 그걸 약을 자꾸 올리면은 그 사람들도 생각이 있지, 그죠? 그때는 국가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본사를 옮겨버릴 수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외국 사람한테 넘어가는 회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서울 시내 강남의 큰 빌딩은 외국 회사가 다 가져가 안 가져가? 돈 많은 회사 가져가죠? 뭐 SK도 중국에 가져간 회사들이 있죠? SK 네트워크에 뭐 주유소 같은 거 이러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중국과 미국으로 다 쏟아져 가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벌을 무조건 미워하면 되나 안 되나? 재벌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 국민이 보호해주고 재벌이 낸 세금은 국민 배당금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징병제도를 내가 폐지하죠? 징병제도 폐지야. 모병제를 실시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애는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군대에는 가고 싶은 사람만 월급 많이 주니까 200만 원 이상 주니까 돈 주고 써야 돼요. 알겠죠? 이건 2차 대전 시대가 아닌데 뭐 징병제는 잘못된 거야. 이거를 아직도 하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병사들 대우도 달라지고 우리 상속세나 이런 거는 폐지해야 되고 이것도 폐지고 이것도 폐지고 이것도 폐지고 그 다음 또 폐지가 또 뭐가 있죠? 김영란법도 폐지죠? 김영란법을 왜 폐지해야 되냐? 이것이 우리 형법에 뇌물죄가 있고 또 부정수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법에 있는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금액을 정해놨어. 알겠죠?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야. 우리 자영업자들이 왜 망했냐면은 김영란법을 발의하고 나서부터 망했어. 맞죠? 선생님한테 선물을 무슨 금액을 정해놓고 주고 이따오 짓을 하면 안 돼요. 내 집을 팔아서 해주고 싶은 선생이 있으면 해줘.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선생과 부모 은혜는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는 거야. 그 선생한테 뭐 3만 원짜리 뭐 5만 원 이게 무슨 있는 사람은 좀 선물해. 없는 사람은
자기 형편껏 하면 돼. 안 해도 괜찮아. 선생은 그걸 받는다고 그 준 사람만 봐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죠. 그 전부 불을 켜놨는데 그 가난한 여자가 켠 촛불은 꺼진다고 그래서 안 꺼진다고 그래요? 안 꺼진다고 그랬죠? 부자가 켜놓은 촛불은 바람만 불면 탁 꺼져버려요. 그죠? 그 가난한 여자가 머리 잘라가지고 등불을 켠 등불은 안 꺼진다고 그랬지? 무슨 말인지 알죠? 가난한 자는 가난한 나름대로 정성만 있으면 돼. 선생에 대해서 예우만 갖추면 돼. 뭐 작은 선물 하면 되지. 있는 사람은 좀, 있는 사람이 3만 원짜리 하면 선생이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어? 어? 그따위 짓을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거 외국, 미국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알죠? 그래서 여기는 자본주의야. 돈 많은 사람은 남한테 희사도 할 수 있고 선생한테 집도 사줄 수도 있고 그래. 그래야 그래요. 아, 선생이 사월세 살면은 전세방을 해주던 집을 사줄 수도 있어. 그런 걸 법으로, 그래서 법이 만능이 된 나라는 다 망했어. 뭐 법난이 일어난 나라는 다 망해. 신라도 법이 발달돼가 망하고 고려도 고구려도 다 조선도 법이 너무 발달되면은 나라가 마지막이야.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장을 막 잡아가 조사하고 그러죠. 이런 법치주의 국가는 너무 법이 앞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법은 위치가 뭐요? 어? 비정리 법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거야. 법 위에 권력이 있어 없어요? 그 위에 하늘이 있어 없어? 이렇게 하늘이 여기 허경영이가 여기 있는데 이게 법이 뭐야 이게? 맞아 맞아요. 이게 권력 아니야.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이 권력이 법을 지배하는데 너무 법이 성해가지고 법관들이 대통령을 옷을 뺏겨. 대법원 헌재에서 대통령 나가라. 이런 세상은 없애버리겠다. 알겠습니까? 에? 아니 법이 권력자를 해고를 시켜요? 에? 헌법재판소는 내가 대통령 되면 없어져요. 알겠습니까? 헌재가 뭐 하는 거야 도대체가? 우리 헌법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야. 대법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국민이 만들어낸 법을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재량으로 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법을 갖다가 법관이 또 법을 재판한다. 헌재. 그게 없는 나라가 90%야. 99%.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헌재를 만든 거는 우리가 얼마 안 됐지만은 그거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줘요. 알겠습니까? 나는 어떤 대통령도 헌재에서 대통령을 나가라. 나 이건 그런 제도는 앞으로 없앨 겁니다. 알겠어요? 봐요. 권력이 법을 지배하죠? 권력이? 그래 대법원장이 뭐 좀 이야기했다고. 대법원장 저게 업무 이해로 뭘 지시했다. 그 대법원장 가서 앉아 놀아야 되나?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대법원장은 국가의 마이너스가 될 만한 법은 판사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야 일본 사람들 그런 재판 좀 야 일본하고 외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면 그걸 좀 자제시킬 수가 있는 게 대법원장이 앉아서 월급만 받는 자리야? 일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 국민은 그걸 재미를 보고 앉아있고 언론사는 그런 거나 보도하고 앉아있어. 허경영이 강의는 보도 안 해주고. 대한민국의 실제 권력은 언론사인데 언론사들이 지금 대통령 선거가 몇 년 남아있는데 대통령이 누가 되냐 여론조사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나?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참 뭘 일어나려고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다음 대통령이 아무개가 뭐 될 것 같다. 이따위 보고를 이따위 여론조사를 누가 하고 있어? 언론사가. 이 언론사의 정신 모조리는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고쳐요.
국가의 권력은 펜대에서 나와. 기자들의 펜대에서. 기자들의 펜대가 서민들은 다 죽어가고 중산층이 지금 빈민이 돼가고 있는 이 마당에 다음 대통령? 그러면 정치권들은 대통령 타령만 하다가 서민들의 생활에는 내거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맞아. 아니 대통령 어제 뽑아놓고 오늘 다음 대통령을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게 언론이야. 맞아. 나는요 잘 사람을 웃기지 성내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언론이 국가의 권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론이 나라를 살리고 죽이는 거야. 불경기를 가져오기도 할 수 있어. 통조림에서 비상이 나온다 이런 보도를 해가지고 통조림 업자 다 망하고 나니까 통조림의 비상은 안 나온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통조림의 비상 나오는 거는 그 조개 자체, 거기 들어가는 원료 자체에 비상 성분이 원래 있어.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도를 한 거야. 삼양라면을 뭐가 나와? 우지파동? 그거는 나중에 무혐의가 돼. 그러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난리를 했노. 그러니까 언론이 펜대 하나를 쓰잘데없는 거에 놀리면 한국 경제는 몰락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없애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3부 요인에 들어가는 대법관, 대법원장을 우리가 너무 폄하하거나 그런 거 문제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법을 가지고 법난을 일으키면은 그 나라가 말세에 들어온 거야. 조짐이 벌써 이상해요. 알겠습니까? 네.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걸 딱 보고 미래를 10년, 30년, 50년을 다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이미 대법원장 사법파동 일어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권력 쪽에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이쪽 권력, 이쪽 법조파가 저쪽 법조파를 잡는 거야. 이게 이제 법관들의 싸움이야. 에? 국민들은 그 법관들의 싸움을, 파벌 싸움을 보고 앉아 있고, 여야 정당의 파벌 싸움을 보는데 그 사람들은 다 권력에 눈이 멀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려면 그따오 발표, 다음 대통령이 뭐 누가 붙을까, 이따오 여론조사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예우야. 맞아, 맞아요. 신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본 개입 우리나라 방송들 유튜브, 내 유튜브에는 보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국민 배당금을 줘야 60살부터 100살까지 40년을 살아갈 수가 있어. 맞죠? 네. 맞잖아? 네. 그러면 그게 얼마든지 나는 그 세금이 남아 돌아가게 할 수가 있는 기술이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뭐로 나오죠 예산이? 벌금. 교도소 없애죠? 네. 벌금 또 나오죠? 네. 뭐? 국회의원들 100명으로 해서 무보수를 하죠? 네. 후원금만 받아가 하라 이거야? 네. 보좌관 3,000명 월급 안 주죠? 네. 지자재 3,000명 없애버리죠? 네. 지자재 단체장 예산 집행권이 중앙으로 올라오죠? 네. 예산 집행부가 국가의 한 군데야. 네. 저 울산에 다리를 하나 놓는다. 그러면은 중앙예산심의위원회가 열려. 거기서 검토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재정기획부만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기관은 뭐가 돼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기관